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팡터바에 잘 오셨습니다. 쉬운 두 번째 시리즈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2장을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셉과 형제들 얘기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앞으로 몇 번에 걸쳐서 요셉과 형제들 얘기를 좀 하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겠는데 언급 드렸듯이 요셉과 형제는 서로 거짓말하죠. 우리는 뭐 요셉 편을 많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게 정당한지 한번 의미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뭐 이제 거짓말 얘기부터 해야 될 텐데요. 형제들이 서로 거짓말하죠. 창세기 본문에서. 그냥 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거짓말하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한 가지입니다. 상대방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니플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형들부터 좀 생각해 볼까요? 형들은 요셉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그 앞에서 자기들 출신을 밝히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확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해요. 뭐 사실 확실한 사람들은 뭐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실하다고 얘기를 안 할지도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은 안 확실하니까 확실하다고 이야기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창세기 42장 11절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이제 확실하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히브리 말로 읽으면 나흐누 케님 이렇게 읽습니다. 나흐누는 아나흐누 1인칭 복수 대명사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죠. 우리들은 뭐 이런 뜻이에요. 케님은 정직한이라는 뜻이에요. 정직한 자들 뭐 이렇게 번역하면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형들이 이제 요셉에게 우리는 굉장히 반듯하고 정직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한 거로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들이 과연 정직합니까? 정직할 때도 있었고요.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고요. 그게 이제 사람의 모습인데 그냥 평범한 거죠. 그러나 뭐 아주 반듯하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정직한 걸 내세우면서 형들이 한 말이 이렇습니다. 13절을 보면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베냐민이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이게 이제 요셉인 거죠. 내용이 정직합니까? 반은 정직하고 또 반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정직하다고 하기엔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죠. 제가 볼 때 요셉이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막 얼굴이 붉어졌을 것 같아요. 눈에 불을 켰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이 부분이 내심 걸렸는지 탈굼, 제가 말씀드린 아람어 번역 성경은 MSG를 조금 칩니다. 조미료를 조금 쳐서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의 해석적인 번역을 시도합니다. 정직성이, 그러니까 형제들이 한 말의 정직성이 조금 더 드러나게끔 말의 모서리를 다듬었어요. 탈굼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막내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우리를 떠났는데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자, 이것도 거짓과 진실이 살짝 비벼져 있어요. 원래 거짓말은 진실과 함께 살짝 비볐을 때 효과가 큽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가짜 휘발유 제일 많이 들어가는 그런 그 재료가 진짜 휘발유라고. 제가 뭐 가짜 휘발유 만들어 본 적이 없어서 사실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의미가 뭔지는 충분히 와닿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살다 보면 우리가 듣는 말 가운데 또 일들 가운데 진실이 좀 묻어있는 가짜는 아주 그럴듯해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요셉이 언제 자의로 형들을 떠났습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형들이 그를 팔아먹었기 때문에 그는 팔려갔을 뿐입니다. 더구나 아버지 야곱은 아직도 진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빼면 나머지는 다 진짜인 거죠. 뭐 형들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자기들 사정을 다 모를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편하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셉의 입장에 한번 서볼까요? 요셉은 모든 형편을 이제 다 아는 거죠. 형들이 정직하다고 떠들어댄 말을 뭐 있는 그대로 못 받아들이는 게 당연하죠. 자, 뭐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요셉 또한 자기 정체를 숨기고 형들을 스파이로 몰아갑니다. 뭐 요셉의 심리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형들의 거짓말이 그의 분노에 불을 붙였을 가능성은 충분한 거죠. 뭐 자기들이 떳떳하다 이게서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뭐 시시콜콜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털어놓는 오지랖까지는 뭐 좋은데 거기 이제 섞여 있는 거짓말이 아주 괘씸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요셉이 화가 나서 형들을 몰아붙이는데요. 그게 일정 부분 이해가 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요셉은 여기서 이전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전에는 아주 정직한 사람이었는데요. 화가 좀 나서 그런지 뭐 하여튼 그 역시 거짓을 사용해서 형들에게 말도 안 되는 누명을 뒤집어 씌우는 역공을 취합니다. 따지고 보면 요셉이 거짓말로 공격한 것도 역시 상대방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기 때문이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대방의 거짓에 또 다른 거짓으로 대응하는 것이 정당한 일이냐? 좀 궁금해요. 이런 거는 상대방이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해도 됩니까? 모르겠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사람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인간사가 참 아이러니한데요. 형들은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말할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관점을 갖는 것은 요셉이 나쁜 인간들과 싸우면서 그들의 방법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제가 어디서 이런 말 들었어요. 괴물과 싸울 때는 괴물이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죠? 이게요, 교회 싸움이 나면 이렇게 되는 거 참 많이 봤어요. 뭐, 선악을 나누면서 나는 선이고 상대방은 악이니까 나는 거짓말을 해도 좋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왜 절대 아니에요. 이런 거는 신천지나 쓰는 방법이에요. 거짓말 하라고 가르치면서 추수꾼들한테 우리는 올바른 일 위해서니까 거짓말 해도 된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양심적이고 제대로 된 교회와 교인이라면 이런 짓은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릭 워렌이 했던 말을 살짝 좀 바꿔볼까요? 릭 워렌은 험담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걸 거짓말로 바꿔볼게요. 거짓말을 하면 세 사람이 다친다. 거짓말하는 그 사람 자신, 거짓말의 대상, 그리고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다 망가진다. 기억해야 됩니다. 뭐 결론을 조금 내려보면 살아보니까요. 사람을 해치는 거짓말이 위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넘어가요. 그래서 사람을 해치는 나쁜 거짓말이 위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길게 보면 한계도 아주 분명합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위에서 내려다 보시잖아요. 예, 얼마나 가겠어요. 거짓말이라는 게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언젠가는 당사자를 찾아옵니다. 모든 것이 다 백일화에 드러나는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에 당한 사람들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저도 그걸 아주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요, 인간이기 때문에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양심을 속이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게 인생인데 그래도 너무 멀쩡한 얼굴로 사람을 그렇게 험한 구석으로 몰아넣는 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도를 넘어서면 하나님이 화내신다. 그러면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거짓말했으면 빨리빨리 해결하고요. 또 완전하진 못해도 조금 수호지심, 염치를 아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조금이라도 애를 써야 하나님 믿는 사람다운 것 같습니다. 예, 뭐 제가 본문에서 느낀 거 또 해석하면서 나온 메시지 말씀드려서요. 다음 시간에는 형제 이야기를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